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 민선 8기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순천시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남은 1년 동안 3대 미래산업과 치유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양만권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정치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는데요.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7개월 동안 980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순천시는 문화 콘텐츠와 우주항공, 그린 바이오 산업 등 3대 경제축을 새롭게 설정하고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광규 시장은 순천의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치유 산업을 꼽았습니다. 순천만 등 지역 곳곳에 있는 자원을 연계해 활용하면 생활 인구를 획기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 바이오 산업까지 아우르는 그 어느 도시에서도 흉내내지 못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광양만권 지자체의 통합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감대가 부족하고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했던 경제 동맹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 시장은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시대적 요구를 거스를 수는 없다며 정치권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도시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거구 지역구도 바로 잡으면서 요 세 개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이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복당 등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적 변수들이 많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정치 현장에 있다 보니까 뭐 여러 정당들하고 접촉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게 되면은 지금 벌려놓던 일들이 마무리해 나가는 도움이 될지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관련해 노 시장은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동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세출 구조 개선 등의 자구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오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만나 새 정부 국정과제의 통합 국립의대 설립 등 전남의 핵심 현안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찾은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 제2회 추경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산업 위기 대응 38억 원 추가 지원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100억 원 추가 증액, 전남 SOC 1,000억 원 이상 추가 증액 등을 요청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과 관련해 지역사회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6년째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1위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경제단체들은 숫자 너머의 숨은 노력들을 조명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전남 환경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6년째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겁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대폭 감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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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전국 대형 사업장 965곳에 대한 굴뚝 원격 감시 체계 TMS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 결과 광양제철소는 26,900여 톤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 양이 타업종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역 시민들이 감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업 차원에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더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하게 좀 세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단체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 2022년 28,300여 톤이었던 것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특히 광양제철소의 조강 생산량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톤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철강 생산량이 세계 최대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은 1등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철소의 환경 저감 설비 투자로 인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1,437톤이 탄소가 저감이 되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7년여 동안 1조 1,000억여 원 규모의 환경 개선 투자 노력에 대해 야드 밀폐화, 오염 방지 시설 추가 설치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저감 설비 투자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8,146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수소 환원제철 실증 기술 사업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관련 지역사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 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기존 고로 공정 중단 로드맵을 포함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미래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를 앞두고 여수 MBC가 준비한 섬 기획 보도입니다. 여수 경도하면 골프장이 있는 섬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골프장으로 유명한 이 경도의 정확한 명칭은 대경도인데요. 이 대경도 바로 옆에는 소경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내린 바다에 환한 불빛이 둥둥 떠 있습니다. 바로 뒤 여수 시내 야경과 어우러지며 운치를 더합니다. 여수에서 가장 먼저 생긴 소경도 해상펜션입니다. 바다 위 낚시터로 불리는 해상펜션의 가장 큰 묘미는 바로 낚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밤낚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운이 좋으면 감성돔과 볼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집기류와 가전은 다 있고 숙박까지 가능해 연간 500명의 낚시 애호가가 찾고 있습니다. 마을 어촌계도 해상펜션 운영으로 쏠쏠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위에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낚시도 하면서 또 옆에다가 음식 맛있는 거 차려놓고 드시고. 소경도는 초등학교 분교가 있을 정도로 월호동에서는 나름 큰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폐교돼 펜션으로 바뀌었고 주민 수도 60여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배로 15분이면 닿을 수 있고 차량 선적도 가능해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 수평선을 따라 떠오르고 지는 해를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인데 그동안 대경도의 그늘에 가려져 왔습니다. 해양 관광단지와 연륙교 건설 등 개발이 활발한 대경도와 달리 소경도는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이웃의 대경도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지금 그 연육교를 개설하고 일학시설을 합니다. 큰 차도보다도 차도가 안 되면은 사람이 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인도라도 좀 만들어. 육지와 소경도를 오가는 배는 하루 10차례. 관광 개발에 나선 다른 섬에 비해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숨은 매력을 지닌 소경도가 색다른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한 드론 공공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 드론 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해 인근 위험 지역 드론 해안 순찰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전국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드론 배송 실시 지역을 올해는 166곳으로 대폭 늘리고 관련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가 준공돼 오늘부터 일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도양복합문화센터 1층에는 수영장이, 2층에는 체력단련실과 다목적 강의실이 들어섰고 3층에는 키즈카페가 운영됩니다. 고흥군은 수영장의 경우 강사와 안전요원 등 인력을 확보한 뒤 회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키즈카페는 위탁 운영자를 모집 중으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로부터 시작되는 전염병에 대응하려면 전문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내 관련 인력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데요. 이런 가운데 야생동물 전문가를 꿈꾸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한평에 모여
직접 생태 탐사와 실습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명이 달린 안전모를 쓴 대학생들이 캄캄한 동굴로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한평군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야생동물 박쥐를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박쥐의 주요 특징이 뭐였죠? 코를 통해서. 그렇죠. 초음파를 다른 종은 입을 통해서 발사하는데 유일하게 관박쥐만이. 차세대 야생동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국 단위 실습 프로그램에 4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야생 포유동물 관련 법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직접 야생동물 생태를 탐사했습니다. 끝에서 박쥐를 만났을 때는 위험하더라도 이거를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분포 밀도가 가장 높아 생태 탐사의 최적지로 꼽히는 한평군. 학생들은 앞서 하늘 다람쥐의 서식지도 살펴보며 미래 야생동물 전문가로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늘 다람쥐 같은 동물에 대해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 동물들을 직접 보고 배우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금류와 야생 조류뿐 아니라 야생 사계에서도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되며 인수 공통 전염병의 위험이 더 커진 상황. 이를 조사하기 위한 야생동물 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인력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야생동물을 조사할 수 있는 실태조사 인원이 한 27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공무원 중에도 야생동물을 연구하고 있는 숫자가 5명도 아마 안 될 겁니다. 한평에서 생태 탐사를 마친 학생들은 앞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적외선 드론을 활용한 최신 조사 기법 등 전염병 관리 심화 교육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늘도 종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24도,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관측되겠으니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